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이 400만원 있으면 열흘 달이 힘들고 1000에서 2000만 넘어가면 잠이 안 온다고 하던데, 일할 때 전화 오고 10시 전까지 전화 오는데 잠이 옵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빚 400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00 정도는 갚아야죠. 400은 뭐 한 3-4달 고생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빚이 무서운 게 맨 처음에 400, 500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늘어나죠.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다가 3000, 4000. 이 빚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빚이 조금 있을 때 그걸 조기에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방치해 놓으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 빚을 안 갚으면 이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빚이 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점점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고, 과연 빚이 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수중에 빚이 있다면, 막 1억 정도 있다면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계속 머릿속에 이 빚이라는 단어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 계속 이제 문자나 카톡 아니면 이제 우편 같은 걸로 갚으라고 올 거 아니에요. 빨리 돈 갚으라고.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오겠죠. 아니면 내가 지인한테 빌린 돈이 있다면 전화 와가지고 너 왜 자꾸 내 전화 씹는 거야? 내 돈 뭐 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 그래. 밖에 나가기 겁날 것 같아. 사람 어떻게 만나? 누가 만나죠?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빚 있고 집 못 갚는다고 이렇게 소문나면 어느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할까? 아무도 안 만나죠. 왜냐? 내가 빚쟁이니까 만나면 밥도 상대방이 사야 되고, 또 혹시나 돈 없는 거 아니까 돈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안 만나겠죠, 이게. 거기다가 뭐 계속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겠지.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갈 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제 신경이 예민하고,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매사에 우울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빚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육체 건강, 멘탈 건강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빚 있으면 가만 놔둡니까? 빚 때 안 갚으면 가만 놔둬요? 어떻게든 돈 받아내려고 전화 오잖아요. 한번 전화 와가지고 그 빚쟁이가 갚으면 모르겠지만 안 갚잖아, 이게. 저는 못 갚고 있죠. 그럼 계속 압박을 더 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기관에 누가 있습니까? 추심 직원들이 있죠. 추심 직원이 뭐예요? 그 채무를 져놓고 안 갚는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잖아. 어떻게든 압박해 돈 몇 푼이나 받아내게 하는 게 그 채권 추심 직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직원들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못 낸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금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돈인데 그거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채권 추심 직원들은 실적 아파트 받을 테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돈 달라고 압박을 줘야 되거든요. 뭐 그분들 사정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사정이 있다고 돈을 안 갚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야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계부채 늘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럼 추심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용이 좋아야 되고, 누구한테 떳떳해야 되고, 수중이 몇 푼이나 있어야 밥이라 사 먹고 하는 거잖아요. 수중에 돈은 없는데 빚만 있고,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라서 돈 나올 때는 없고,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이 많이 진 사람이 빚도 제대로 못 갚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내가 빚을 갚는데 막 1억 빚을 갚는다. 그러면 9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줄여야 그나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텐데, 줄이는 건 늘어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산다는 거죠?
못 살죠. 절대로. 그리고 한 번만 전화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전화 올 거 아니야. 그 전화기도 못 받을걸요? 전화기 꺼놓고 있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래서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야. 빚이 졌으면 갚아야죠. 왜 안 갚습니까, 이게? 아니, 그, 채권 추심하는 직원들도 오죽하면 전화를 걸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도 안 주니까. 맞잖아요. 적은 돈 단위 큰 돈이잖아요. 당연히 빌려갔으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자꾸 차입이 미루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 제가 빚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매일같이 돈하고 빚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대한민국 보면 일말이 참 부끄러워. 빚만 없어 성공이다. 무슨 성공이야 이게. 빚이 웬만하면 있으면 안 되죠. 전 세계에 이렇게 빚에 둔감한 나라가 있을까요? 옆나라 일본은요,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안 받아서 은행에 대출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금리인데 대출을 안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버블 경제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 받아요. 할부도 안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봐봐, 스마트폰도 할부 아니에요? 약정이잖아, 할부잖아. 이것도 이자 붙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것도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물론 스마트폰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그 폰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기값이나 약정해가지고 구입한 사람 있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그런 거야. 이것도 대출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폰 약정 받는 것도, 스마트폰도 대출, 자동차도 대출, 집도 대출, 투자하는 것도 대출, 뭐 다 대출이야 이게. 뭐 자기 능력까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 대한민국 시천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대출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그런 사람들 맞아. 능력 안 되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어떻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 일단 차 뽑고보자. 일단 갔다 와서 생각하자. 근데 갔다 오니까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빚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갚으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십시오. 자기들이 벌린 거지 않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해외여행 붐이 생긴 거죠. 소득 조금 높아지니 쓰고 싶은 욕구가 넘쳐오르고 서민들이 럭셔리만 추구하고 망조가 들린 거죠. 사실 해외여행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해외여행은 좀 돈이 많은 이제 부잣집의 어떤 그런 자제분들 유학 가거나 아니면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한 번씩 취미 삼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것은 사실 상상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 같은데 뭐 휴가철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 사람 욕했으면 손가락질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래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가면 사람들이 돈 낭비한다고, 외화 낭비한다고 뭐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기억나는데요?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약간 내로남불이 심한 게, 아니 예전에 기억 안 나요? 예전에 막 여자분들 막 스타벅스 커피 사 먹으면 된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타벅스 다 먹잖아. 스타벅스가 더 비싼 커피도 많이 생겼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랑 지금과 비교하면 그 소득 수준이 막 엄청나게 올랐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별 차이 없어. 별 차이는 없는데 나가는 돈들이 많아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상간에 대한민국 많이 변했어요. 특히 일반 사람들이 차도 쉽게 사고 여행도 생각보다 자주 갔다 오고,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나 배달 음식 같은 거 잘 시켜 먹고. 언제부터 이렇게 배달을 잘 시켜 먹었습니까? 자취하는 분들 옛날만 하더라도 자취하시는 분들 보통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장 가서 장 본다거나. 근데 언제부턴가 배달 음식을 당연하게 먹어.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많은 그런 이제 고시원이나 원룸 오피스텔 가면 배달 라이더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콜이 잘 뜨다 보니까. 근데 막상 그런 주관계에 사는 분들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면 써도 돼. 돈이 많으면 여행 갔다 와도 되고요. 돈이 많으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 소득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류층 그래도 좀 올라갔는데 뭐 상류층 분들이야 명품을 사든 여행을 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중위소득 범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럭셔리 라이프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소비에 빠지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 성장이.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본을 모으는 것보다 한 번에 어떻게 꽁충 점프하려고 인생 바꿔보려고 하다가 인생이 날아가 버리죠. 네. 어떻게 투자 한번 잘해가지고 경제적 자연이 뭐니 하면서 인생 한번 뒤갚아보려고 하다가 아예 지하세계로 완전 빠져버리죠. 점점 유행을 반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정석대로 사는 것보다. 정석대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물론 정석대로 살면 부자 못 돼. 부자 못 되지만 적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빚 때문에 고통받지도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생활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왜 한 번에 바꿔보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민이라면 서민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메타인지. 우리는요, 자기의 어떤 사회적 레벨, 그 레벨에 맞는 위치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능력이 안 되면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대출을 많이 받고 못 갚으니까 문제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능력이 안 되면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치 부리지 마십시오. 인간이 자기 주의를 아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주의를 모르고 행동하고 막 나가는 게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